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뼈대가 되어지는 교목들을 제가 이 현장에도 한번 심었는데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공간들 속에서 식물을 심는지를 여러 번 다른 현장에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현장에서 어떤 식물들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할 텐데, 오늘 현장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직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직선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뭐죠? 경제적인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고, 두 번째는 공간을 곡선을 많이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많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현장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경제적인 모델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것도 특징이 하나 또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주차장과 담이 이쪽에 있는데, 제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정원 안에 아치를 뒀다라는 게 좀 큰 특징입니다. 이제 왜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되어지냐면, 대문 밖에서 우리 집 정원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피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시공사진 전의 사진도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시공 전의 사진들을 보시면 이 공간이 되게 한눈에 쭉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직백을 딱 심어 놓으니까 공간이 주차장과 이쪽 정원이 분리가 됐죠. 자, 2호가 그러면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주차장도 정원이다 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아마 저쪽에서 이쪽을 한번 비추는 모습을 보시면 주차장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공간이 첫 번째 정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측백 공간 앞으로부터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잔디가 나오고 잔디 뒤쪽으로 해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 또 이쪽 공간, 뭔가 주차장의 예비 주차장인데 디귿자 형태로 뭔가 식물이 가득 심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 정원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정원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정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지금 따라와 보시면 지금 제가 아치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안에 들어와서 이쪽 공간 한번 다시 반대편에서 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쪽 공간에서 보면 저쪽 바깥에서 느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뭔가 민치백으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 공간에 대한 느낌이 되게 아늑해졌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를 제가 미측백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긴 했는데, 지금 옆에서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이제 건축주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맞이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미측백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까지 미측백이 심겨져서 공간을 한번 아우르고요. 미측백이 또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는 설류화라 같은 식물을 또 한번 이렇게 옆에 붙여가지고 녹색의 띠는 가지고 왔지만, 이러한 차폐의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좀 연장됐을 때는 약간 꽃식물을 가지고 뭔가 차폐를 유연하게 했다라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쯤에서 라일락 하나 피어지니까, 여기가 지금 방이거든요. 방에서 라일락을 보는 모습, 왔다 갔다 하면서 현관에서 올라오면서 또 우리가 매일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경관을 우리가 양쪽 화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것들이 하나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 다시 또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제가 미측백을 심었는데, 요거는 공주팝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설류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이제 거실 쪽에서 한번 보면 미측백이 심겨졌다가 다시 공주팝, 그 다음에 설류화인데, 공주팝은 이제 좀 있으면 더 필 거고요. 설류화는 이미 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팝이지만 두 번 정도 신세계 정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뭔가 차폐를 한다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차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폐를 하지만, 그거를 실물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집 정원의 지금 담장을 보시면 담장이 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자, 이렇게 담장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지루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체 동선 속에서, 식재 속에서 이런 식물들이 번갈아 나오게 되어지면서 한번 이 담장에 대한 거를 좀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앞으로 해서 식재가 좀 다양한 식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식재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실 안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에는, 거실 안에서 딱 바라봤을 때에는 식재가 있고, 잔디가 있고, 식재가 있고, 이렇게 뭔가 식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낮은 식물, 조금 더 높은 큰 식물, 그 다음 큰 식물, 이런 것들이 되면서 되게 입체적인 연출들이 할 수 있는 화단의 계획도 해봤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집과 달리 이 집은 좀 잔디가 좀 넓은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네까지 갖다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집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아기가 하나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온갖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기들이 아들이랑 며느리 같이 왔을 때 이런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줘 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네도 제가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그네는 뭐 실용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저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관들을 계속 쪼여내는 공간이 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경관이냐면 저기 앞에서 봤을 때 미측백을 통해서 한번 갈아냈죠. 여기가 장미를 태우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느슨하게 덩크성 식물이 올라가면서 저기에서 저 끝에까지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중첩되어지는 경관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서 저 안쪽 공간이 상당히 깊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또 한 번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또 한 번 이쪽 공간에서 오벨리스크를 양쪽에 이렇게 경관을 또 입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건 큰 나무는 아니지만 덩굴성 식물이 양쪽에 돌아 올라가게 되어지면서 저기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앵글들의 값들을 여기서 또 한번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기서 봤을 때나 이쪽에서 또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경관이 만들어지면서도 되게 심도를 조리개를 조여주면서 점점 심도가 멀리 있는 원근감을 되게 살려주는 경관들을 이정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잔디 같은 경관도 보시면 약간 라운드로 곡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 직선보다는 약간 곡선을 만들어 놔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직선의 공간이지만 잔디 같은 공간들이 점점 곡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식재가 점점 이 곡선을 따라 만들어지니까 그나마 그 직선 안에서 되게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 속에서 잔디를 어떻게 깔고 있는지 영상 좀 잠깐 나갈 거고요. 영상 중에 잠시 잔디 까는 작업을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오케이. 잠이 때문에 나 혼자는 아프겠다 해야 되겠네.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 지주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주목을 어떻게 저희가 묶고 있는지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좋아. 됐어. 일단 여기는 됐어. 하나 더. 됐어? 네. 똑같이 와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이런 지주목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정원의 거실이다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원도 뭐가 있다고요? 거실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만 거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정원도 거실이 있는 거예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공간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집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서 제가 끝난 다음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잠깐 담소를 좀 나눴던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에서도 거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식생에 대한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즐기게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방법인데요. 정원 거실 안에서도 사실 여기는 조금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데일리입니다. 매일 자주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건축에서 마감을 했던 석재에서 조금 더 데크를 수평으로 그대로 연장시켜 가지고요, 좀 더 이 공간을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 데크보다 좀 좁지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심해 거실로 하나 만들었고, 이쪽은 좀 더 큰 거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 그럼 여기는 식재를 또 어떻게 했냐라는 것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사실은 아까 저 앞에서 제가 식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담장에 반복적으로 나온 패턴을 좀 피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시공전 사진을 잠깐 나갈 건데, 보시면 시공전의 모습에는 담장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월을 반복적으로 뒤로 2개 앞으로 당기면서 공간을 좀 만들다 보니까는 담장이라는 것이 목재 월을 통해서 끊어내다 보니까 이 공간이 뭐죠? 바닥서부터 이렇게 벽이 세워지다 보니까 되게 여기가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담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앞으로 좀 튀어나왔다 보니까 지금 뒤에 박태기 나무가 하나 걸려 있는 것처럼, 하늘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식재와 구조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조물을 만들 때부터 여기서는 어떤 식재를 어떻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계산되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구조물이 예쁜 게 아니라 이 구조물을 통해서 식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어가고 서로의 조화로움을 우리가 찾아낼까 라는 것들을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저희가요? 정원 안에서 계속해서 단순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시설을 얻지만 자연스럽게 보일 거냐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저쪽 데크 쪽에서 이제 앉아서 이쪽 거기서 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실은 이쪽에 지금 저희가 흰색 의자 한 3인용 의자를, 등받이가 있는 3인용 의자를 제가 놔두자고 좀 부탁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아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공간은 텃밭이에요. 텃밭인데 텃밭 안에 장미 아치를 올리고 나와 보니까 상당히 거기서 여기 공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장미가 다 피고 옆에는 텃밭의 식물들이 함께 이러면서 제가 앉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꽃밭이 될 거고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상당히 저기서 여기 보시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은, 제가 오늘도 이 정원주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원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요. 시설물이 있고 식물이 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 딱 앉았을 때에 비로소 이 정원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없을 때와 있을 때하고 경과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반대로 저쪽에서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원형 창고하고 가든하우스가 하나 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쪽에 봤을 때 모습에 또 달라진 모습들이 좀 생겨지죠. 역시 정원은 약간 긴 축이 생겼을 때에는 얘네들이 보여지는 위치에서 전혀 다른 정원이 생긴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집에서도 제가 텃밭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도 있고, 이거 뭐죠? 이 부추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부탁하기를 여기는 전형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허브, 그죠? 뭔가 향을 즐길 수 있는 허브 식물들, 채소류들, 꽃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 베드 안에는 좀 많이 심겨져서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텃밭이라고 하는 게를 조금 뛰어넘어서 왜 우리가 텃밭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자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 라일락이랑, 그 다음에 여기 유럽 분꽃, 그 다음에 저거 병꽃나무 제가 이렇게 심어 놨는데, 사실 요 존원 안에서는 지금 창가 안에서 봤던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은 창가 북억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주부의 창의 앵글에 어떠한 봄부터 가을까지 어떤 앵글에서 식물들이 보여질까라는 것들을 좀 신중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하나의 창은 그림의 하나의 앵글의 창하고 저는 똑같다는 개념을 갖기 때문에 주부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이 공간 안에서도 지금 저 안쪽에 보시면, 거기 보세요. 화살나무 이렇게 좀 큰 거를 코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이렇게 각에서 만날 때 직선의 각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화살나무를 큰 걸 이렇게 탁 넣어 놓으니까 이 공간이 되게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 에메랄드 그린 세 줄을 약간 부등변 삼각형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나 이 정원 안에서 봤을 때 다른 식물들과 달리 되게 선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늘 제가 2호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선적인 식물을 통해서 초점을 만들어주고 약간 변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재가 이 안에서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원에서 저희가 큰 식물, 작은 식물들을 왜 공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전 영상하고 또 오늘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식재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실 텐데,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잠깐만 들어가시면서 요즘 식재가자라는 친구가 제가 말하면 전부 다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오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잠깐만 드러내다 보면 그래 맞아 그걸 우리 정원에는 그거 갖다 적용해야지 이런 아이디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정원에 한번 펼치면 또 다른 아마 아이디어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재미난 영감을 받았다거나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 잠깐 남겨봤고요. 본격적으로 교목에 대한 식물들이 지금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교목을 지금 하나하나 봤을 때 이렇게 묶여 있어서 얘를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받긴 했지만 풀어서 다시 어떤 수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키 큰 나무가 해야 할 역할은 정원에서 공간에 대한 어떤 뼈대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어떠한 초점을 만든다든지 그늘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나무이고요. 건축과의 관계 속에서는 건축의 면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에 그림을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교목을 선택하고 식재하는데요. 교목 먼저 저희가 심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나무를 들으실 때는 지금 이렇게 발을 어디다 들죠? 우리가 발을 어디다 끼워야 되죠? 지금 껴봅시다. 이제 발을 뿌리분에 자 이렇게 반쯤 걸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반쯤 걸치고 양쪽에서 지금 전문가들께서 한 손 한 손을 들고 계시고 한 분은 저 뒤에 지금 술을 잡을 겁니다. 들고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잡아줘야 이게 되게 좀 편해요. 둘이서 잡기에는 좀 힘들고요. 첫 번째 장소 지금 이 전주대가 있는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루실 때 분을 놓으실 때는 천천히 놓으셔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다뤄주시고 이제 우죽을 한번 위에 순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화살나무가 지금 왔는데요. 자 이런 나무가 왔어요. 어우 예쁘다. 예쁘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들어가 위치는 이쪽 코너에 있거냐 아니면 저쪽 울타리가 있는데 그 측면을 갈 거냐 이제 보겠습니다. 식물이 오면 앞뒤를 보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앞뒤가 어딘지 이쪽이 앞인가요 지금? 이쪽 앞이죠. 제가 보기에는 얘 워낙 잘생겨서 뭐 여기도 괜찮고 워낙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쪽도 괜찮기는 한데 원래 전칙적으로는 코너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지? 코너로 가면 등 바로 뒤에다 올려. 너무 구석으로 하지 말고 코너에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면 뒤쪽으로 월 뒤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렇지. 어떻게 좀 해라. 아주 좋네. 저 캐고 안쪽 살짝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방금 전에 이제 식재가 안 돼 있을 때하고 지금 식재가 미측벽이 일부분 됐을 때하고의 모습이 확연하게 지금 저희가 차이 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도 역시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이 본정원 안에서 느끼게 할까라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맨 마지막에 이게 식물 정리하는 거 한번 또 찍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식물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설리야 이쪽으로 더 가져와봐. 그래서 요 밑직배 옆에다가 붙여봐봐. 이렇게 같이 연장해서 여기 하나 3주 정도 4주 정도 들어가겠다. 3주 정도 들어갈 것 같아. 3주 정도. 그렇지. 저쪽으로 쓰일어나. 오케이. 3주. 공조파 2주를 가져다가 다시 이 밑직배 옆에다 붙이고. 그래서 세워 놓으세요. 자, 됐어. 대략 세워만 놓으면 돼.